다음으로는 그 노동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혁신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까지도 이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하고 있었죠. 거기 예. 지혜산업인가요? 예. 이 지혜산업이 어떤 사업체고 그들이 왜 이 도청 앞에 와서 농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혜산업은 이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에서 필수 공정인 항공 표면 처리 전문 수행 업체입니다. 시설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민자가 함께 투입돼서 구축된 사업이고요. 항공 표면 처리 시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일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게 된 회사입니다. 네, 그 항공 표면 처리 업체인 지혜산업이 제가 알기에도 경남 테크노파크가 지분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산업부에서 경남 TP 표면 처리 사업 컨소시엄 운영 계획 승인을 해서 저희가 지분도 참여를 했고 또 시설 설립 시도 예산이 또 투입됐고 또 지혜산업이 이치한 땅도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를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이게 항공산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분에 참여하고 이 지혜산업이 설립된 데에 합류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초기에 표면 처리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남이 지분을 14%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1%. 테크노파크가 경남 테크노파크가 14.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남 테크노파크 TP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농성장에 나온 거는 이 지혜산업이 폐업이 됐습니다. 이 4월 7일 날 폐업 신고까지도 마쳤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던 거는 경남 테크노파크는 도에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지혜사업 설립 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지분까지 저희가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20년도 안 됐습니다. 업체 설립된 지 2006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그런데 경남도에서와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럼 이 폐업되는 과정이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업체가 폐업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동자들은 거기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경남도와 테크노파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와 테크노파크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폐업하게 된 과정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도 지혜산업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대주주에 찾아가서 물량 확보라든지 또 주주총회 연기 또 폐업 철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이제 지혜의 협력업체 폐업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카이하고 지혜산업 대표이사를 수차례 만나가지고 좀 물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 확보를 좀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지난해 이제 12월 이후에는 지혜가 이제 그 폐업을 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도하고 또 테크노파크가 폐업 철회와 대책만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인 해산 과정에서도 주주총회 연기라든지 워결 유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은 결국에는 좀 해산안이 워결되고 말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된 입장에서는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폐업이 되지 않도록 도나 테크노파크나 노력을 되게 많이 했으나 폐업이 결론적으로는 됐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 현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와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다. 네, 제가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경남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인 조선사업, 항공산업이 어렵다는 것들을 표들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보다 지금 가장 무서운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도에서 항공산업의 지원 현황입니다. 3년 동안 보시면은 도비가 거의 100억, 323억, 175억 이런 항공사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게 꾸준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도비만 보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항공산업이 지금 언제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그 바닥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고요. 2019년 수준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 한 2024년 정도경에 아마 2019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산업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항공산업이 앞으로 회복이 돼서 이게 산업을 주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동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폐업이 돼버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과연 경남도에서 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왔을 때 이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 부분들이 어떤 노력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업체가 만들어졌는데 또 이게 관련 업체가 너무 쉽게 폐업해버린 상황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게 납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촉박해집니다. 지사님에게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아동기를 다 지났고 저도 아동기를 지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남에 청년이 머무는 청년특별도 경남 이걸 만드는 계획과도 저는 깊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이런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도의 도정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사안들은 실제로 도정 현안을 챙기는데 그리고 도정의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보면은 도청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시군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자리에 나오면 여유가 없으니까 칭찬이 좀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 정책입니다. 그 도의 이제 아동 정책과 관련된 직접 지원 예산은 2.8%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약 1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아동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우선은 아동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아니겠습니까? 결혼,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 거기 아동 보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각각의 사업들을 도가 모두 다 하려고 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고 그 중에 빠진 건 뭐가 있는지 잘못된 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들을 전환하게 하고 비어있는 걸 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을 우선적으로 손보게 만드는 게 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도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정책을 도가 시군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녕 사건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좀 뼈아픈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와 그리고 복지부와 함께 도대체 현장의 아동학대, 아동보호 정책이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고 경남도 차원의 개선 대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사항들이 그 이후에 창녕 사건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정책, 예방대책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도의 우리 아동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끝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도의 정책으로 외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대책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의 발표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력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도의 역할이고 현장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진행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는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임용은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문성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기존의 전문 임기제라든지 개방직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만으로 이게 그 확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를 이 부분은 전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인사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금처럼 순환보직으로 계속 갔을 때 기피 부서가 되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 정책들 외에 아이들도 경남과 타 시도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아동 정책들이나 아동 학대 예방 이 정책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어떨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보전의 표입니다. 표 12번입니다. 보시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별 현재 지금 올해 3개가 더 추가로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경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저희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할인 양산, 창원, 거제에서 이게 지자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서부 아보전이 지금 8개를 지금 관할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는 서부 아보전에서도 지자체의 아보전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이 갑자기 이 부분이 진주에서는 이미 이 아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서부 아보전이 이 8개를 관할하는데 진주시가 하나 빠지면 7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훨씬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이나 아보전이나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아동학대 또 아동보호, 사후 아동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부터 좀 추진을 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서부가 8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진주 아보전은 조금 시급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고 복지부가 이걸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복지부가 안 해주면 도가 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도가 이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복지부와 현장의 상황을 잘 전달해서 가장 제가 계속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가 그냥 해버릴게 이렇게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내려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있다 보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진주에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하면서 학대 전담 공무원 수도 아동수가 비슷한 양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진주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하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시간이 혹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진주 아보전이 설치되기 전에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서부 아보전에 이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아동 학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이게 애를 쓴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애를 써도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께 솔직히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 거제, 양산 여기는 진적에 설치되었어야 되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래프로 보여주셨지만 경남이 가장 많은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설치됐으면은 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요청해도 복지부가 금방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창원, 거제, 양산 세 개를 동시에 아보전 설치를 복지부가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또 진주를 또 하자고 하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금 뒤로 늦추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우리 도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을 설치하는 게 임기 초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야 이제 설치되고 결정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도정 전반에 우리 경남도에 안 돼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하여간 부지런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경남의 아동들이 좀 행복한 그래서 이후에 내가 청년기를 다 거치지만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이런 기억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에 앞서 산업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청 앞에 최근에 있었던 천막 농성장에 혹시 노동자들을 만나신 게 언제쯤일까요? 아까 산업혁신국장님이랑 질의응답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도청 앞에 농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번이고 찾아가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100번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동조선, STX를 포함해서 도청 앞에 장애인들까지 농성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A 같은 경우에는 물론 TP가 초기에 그러니까 항공기의 표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카이만 하고 있던 이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용이 높고 하니까 중소업체들의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TP가 관여해서 이런 표면 처리 가능한 업체들을 만든 거고 처음에 그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항공산업이 안 좋아지니까 이 이제 업체들의 이 경쟁력이나 영업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의 감사를 통해서 TP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단지 지분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지분만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고용까지 다 해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노동자들이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지금 와서 표면 처리업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데 무조건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항공산업이 새롭게 화랑이 될 때까지는 고용 사정이 안 좋으니 공공형 일자리를 가지고 도와 사천이 일자리를 만들 테니 우선 공공형 일자리에서 생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항공산업이 지금 이제 지표상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표면 처리 업체들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도가 나서서 카이와 그런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해결 가능한데 왜 도가 해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청들을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도가 지금 우리 경제부지사를 포함해서 관련 실국에서 그리고 노동 담당 부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이제 중재기관으로 해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도의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언제가 됐든지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농성을 좀 풀 수 있도록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천막 농성장을 몇 번을 방문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중재의 역할과 어떤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게 저는 지금 각자의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그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인들은 절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나와.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가만 보는 거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과 그 소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산업국장님한테도 충분히 폐업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면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만일에 지혜의 노조에서 전달을 못 받았다면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 협의를 문제일까요? 해왔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포함한 중간에서 중재해왔던 분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현장 부서에 3자 소통을 해라. 지혜의 노조도 직접 참여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노조에서 지금 우리 도가 진행해왔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입장을 또 그저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도지사가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사님 경남에서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경남에서도 경남 전체 75명이 사망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50인 미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용역을 통해서 경남이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이게 산업 예방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노동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래서 예방 사업을 이 예방 대책이 노동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경남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해 가는 과정은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산업 안전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러면은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냐? 우선 할 수 있는 건 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계획들을 수립해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나갈 텐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그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기업에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우리는 거꾸로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어져 있냐 그러면 기업보다는 행정이 얼마나 감독했느냐, 행정이 얼마나 예방했느냐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근데 행정이 가서 예방하고 감시 감독하는 걸로 얼마나 해결하겠습니까? 줄이는 정도겠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과 그리고 노동자 측, 정부 측이 이 산업 안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산업 그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 보호 그리고 그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에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업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예방해서 지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줄일 수 있다라면 그 또한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노동정책 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